안녕하세요. 지엘입니다. 요술램프와 상상의 발현 세 번째 시간이네요. 불교에서는 분명 나라는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데 왜 무아라고 하는가? 우리는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 소멸되며 끊임없이 변화하여 고정됨이 없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으로 운행되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존재는 무상이며 무아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내가 했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지해서 그렇다. 이것이 마야입니다. 아상인 나의 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상이 생겼다.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아상이 통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했을 때 이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라고 했을 때 그 찰나에 의식과 유체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분별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른쪽 교감과 왼쪽 부교감 신경의 부조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비대칭인 이유가 여기에 있나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오음팔고 중 애벌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인 별리가 생깁니다. 현실에서 내가 이 말을 많이 할수록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애인 관계에서도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이 내가 하는 상을 내세우면 한쪽은 저렇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나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리의 아픔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영어로 미 하면 상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우리의 의식 자체가 내가라고 했을 때 힘이 실리고 상이 생기지만 우리가 늘 미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계속하면 역시 그렇게 되겠죠. 뜻이 당기면 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도인들은 말을 할 때 미소를 짓거나 힘을 빼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가 봅니다. 영구 불변하는 실체는 없고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무아사상은 존재하지만 현실과는 참 조화로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견성 성불의 견해로는 글자로 풀이해 보면 보고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나라는 사람의 성품의 성질을 알고 그 자신의 성품을 밝게 깨달아 일상생활에서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서 수행해서 터득하여 무의 차원을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마음의 경을 심경이라 하면 그 심경에 나의 성품의 문양을 깨고 고쳐라. 이 말은 우리의 성품인 심경이 하나의 문양에서 나올 뿐이므로 이것을 깨고 뛰어넘게 되면 견성성불을 이루며 성자 또는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성자의 견해는 화합과 평화, 사랑이고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 합니다. 성자의 경지가 되면 저 심령의 바다 속에 문이 열리면서 그 골짜기 바람과 함께 향을 맡게 됩니다. 골짜기 바람반에서 부는 향을 맡으면 바로 그런 견해가 생겨납니다. 언어적으로 공용화된 언어가 없어 생소한 바람반 또는 향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삼각형은 에너지 통로, 원은 바람반 또는 주문의 에너지, 네모는 향, 가운데 점은 바람반 문입니다. 이것을 다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열면 중요한 향을 저절로 맡게 됩니다. 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향이 나오면 바로 물질과 정신이 둘 아닌 하나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향이기도 합니다. 향은 비경 속 샘에서 떠오른 진리의 글이 감정의 향이 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판에 생각줄이 묶여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잠자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모두 대들보에 묶여 있거늘 어찌 앞을 보겠는가.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꿈속을 헤매고 있고 잠시 잠깐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아니면 계속 괴로움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왕판에 생각줄이 묶여 그러합니다. 사왕판에 생각줄을 푸는 방법은요, 발을 물에 담그고 에어컨 아래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정면에서 15도 아래로 바라보고 진경, 라미, 라미안 이것을 12회 해주면 됩니다. 또 상황판에 생각이 묶여 있다 보니 현실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메시지는 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예지력이고, 즉 나의 삶을 예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매일 걸어가는 길을 오늘따라 돌아간다든지, 갑자기 넘어지거나 어떤 물건이 계속 떠오르거나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예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생각줄도 풀고 경지가 올라가면 요술 램프처럼 나의 정신과 통하는 물체, 감통체를 찾아 모든 파장에 연결이 되면서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동영상에서는 현실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조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채워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론과 함께 지식을 수반한 지혜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청정해야 하고, 에너지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 가다 보면 목적은 창조이지만 궁극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담진치로 말로, 몸으로, 뜻으로 또는 습으로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서는 진단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어란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진단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행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해야 할 시간, 나의 몸 상태, 상황에 맞게 진단으로 진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처음에는 옳다 그르다로 시작해서 점점점 경지가 올라가면 진단어 자체가 나중에는 술법의 기초가 되어 진단어가 사물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진단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신데 메일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운 여름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